네. 그러면 이거 소미가 선택할 수 있는 회사 세 가지. 얘 세 가지. 퀸즈가 얘가 어딜 선택한다고 해도 함수의 개수로 생각하면 얘도 세 가지. 이 아이도 세 가지. 이때 이거 다 곱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27가지. 수영도로 그린 것도 27가지가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요새 JYP 주식이 되게 많이 올랐어. JYP 아는 사람 있어? 딴 얘긴데 쌤 학교 다닐 때 친구라고 하긴 좀 뭐하고 같은 반에 있던 애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중학교도 같이 나오고 나름 아는 애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였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R군인데 약간 녹화되는데 어쨌든 약간 또라이 같은 애가 있었어. 약간 이상해. 그 얘가 이상하고 덕후야. 지금으로 말하면 덕후야. 그래서 얘가 뭘 공부했냐면 일본어를 엄청 공부했어. 그냥 일본어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막 그런 어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회화 이걸 계속 엄청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해가지고 그때가 고1이었나? 그래서 고1 때 꽤 하는 그런 거였어. 일본말을. 그리고 까먹고 살았어. 대학 어디 갔겠지 뭐. 대학 졸업하고는 군대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못 봤으니까 꽤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한참 지나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걘 뭐하고 사냐? 하다 얘가 나온 거야. 근데 갑자기 한 친구, 그 소식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유튜브를 보여줬는데 트와이스 매니저인 거야, 얘가. 트와이스. 일본인 애들 관리하는 되게 높은 매니저인 거야. 대박이잖아. 그냥 고등학교 때 이것만 했는데 이거 하고 무슨 대학교 때 또 전공하고 해서 일본어 그걸로 그 JYP 들어간 거야. 그래서 트와이스 관리하는 매니저야. 그러니까 말이 매니저고 뭐 어쨌든 되게 높은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엄청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짱이지. 지금이라도 연락해가지고 한번 사나 한번 보게 해달라고. 어쨌든 신기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인생이. 그지? 고배 법칙.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혹은 연속해서 일어나. 예를 들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라는 건 하나 던지고 또 던지는 거잖아. 그럼 하나 던지고 또 던지는 거. 둘이 곱해줘서 36가지. 전체 경우 36가지고요.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A, B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학교. 그러니까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고 도서관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간다는 건 결국 집, 도서관, 학교를 거쳐가는 거니까 동시에 가는 거잖아요. 두 가지 곱하기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윗옷을 입고 아래 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거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처음에 던진 거 곱하기 두 번째 던진 곱이 홀수가 됐으면 좋겠대. 홀수. 그럼 뭐 곱하기 뭐가 홀수지?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죠. 짝수가 하나라도 끼면 짝수 돼버리잖아, 곱할 때는. 그래서 주사위 첫 번째 거 던질 때 나오는 홀수는 3가지 있고 두 번째 주사위 던질 때도 나오는 홀수는 3가지 있죠. 그래서 9가지가 된다. 이렇게 골라주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보면 합의 법칙은 비동시 사건, 불연속 사건 또는 이거나 적어도의 표현에서 합의 법칙이 사용되고요.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인 사건에서 그리고 이고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모두 항상 연립 이런 말이 등장할 때 사용되게 된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딱 읽었을 때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 어떤 걸로 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보지. 합이 5의 배수.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야. 앞에 던지고 두 개 던질 건데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는 5인 경우도 있겠죠. 10인 경우도 있겠죠. 5의 배수 중에 15도 있는데요. 주사위를 두 개 던졌을 때 합이 가장 크면 얼마지? 12니까 15는 만들 수가 없죠. 그지?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안 해줘도 되고 5인 경우 합이 5인 경우 1, 4, 2, 3, 3, 2, 4, 1이고요. 10이 되는 경우는 1, 9 없잖아. 그죠? 2, 8도 없고 3, 7도 없고 4, 6, 5, 5, 6, 4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 7가지 경우가 정답이겠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일단 처음 건 제일 쉬운 거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숫자를 A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나온 숫자를 B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차라고 하는 건 꼭 절대값을 해주셔야 돼요. A에서 B를 뺀 것의 차가 절대값이 4 이상인 경우를 고려해 달라는 거니까 얘가 그냥 4인 경우 있겠죠. 4인 경우. A에서 B를 뺐는데 5인 경우도 있겠죠. A에서 B를 뺐는데 6인 경우, A에서 B를 뺐는데 7인 경우, 주사위를 두 개 던졌는데 빼서 7 되는 경우 있어요? 없지. 6 되는 경우는? 이것도 없지. 왜냐면 제일 작은 게 6이고 1이잖아. 얘부터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6, 6,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구해야 하는지 이 범위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생각하시면 돼요. 4인 경우는 2, 6, 3, 5, 4, 3, 5도 되는 거, 아니, 3, 5가 왜 나왔지? 2, 6, 그 다음에 누구 있죠? 1, 5, 그 다음에 없죠. 0,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쓰면 되죠. 6, 2, 1, 5, 이렇게. 5, 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 경우가 있다. 라고 찾아주면 돼요. 발전. 이런 건 근데 중학교 때도 조금 풀었을 것 같고, 이제 요런 거예요. 세 개의 주사위 ABC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나오는 눈의 곱이 짝수인 경우. A에서 나오는 거랑 B에서 나오는 거랑 C에서 나오는 거를 곱해서 짝수가 나온다. 어떻게 곱하면 짝수죠?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뭘 하면 짝수지? 짝짝짝. 2 나오면 짝수잖아. 그러니까 짝짝짝이 있겠지. 또야. 홀짝짝. 홀짝짝도 돼. 홀홀짝은 가능해. 그러면 언제 짝수가 아니야? 언제 짝수가 아니야? 그치. 홀수를 다 곱할 때만 짝수가 아니야. 짝수가 언제나 한 번이라도 껴있으면 곱했을 땐 무조건 짝수 되니까 우린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에서 홀홀홀을 빼줄 거야. 로 생각해줘요. 곱해서 짝수 되는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전체에서 홀수인 경우만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는 건 6 곱하기 6이에요. 전체 경우가. 거기서 홀수가 나온다는 건 333이고요. 216에서 27을 빼는 거고 100 없어졌어. 189 맞나요? 네. 190, 189. 네. 그래서 요거 홀홀홀을 구해준다는 게 중요했고요. 일단 네, 나오는 눈의 수의 이번엔 합이 이거 더하기 이게 짝수인 경우로 해보죠. 짝수. 합이 짝수. 어떻게 하면 합이 짝수가 되죠? 짝짝짝. 홀짝도 가능하죠. 홀홀짝. 그죠? 근데 말한 것처럼 홀수가 2개면 돼. 이 순서는 뭐 할 수 있어? 바꿔치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홀짝 홀도 되고 짝홀홀. 이거 말고는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더해서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합이 짝수인데, 합이 홀수인데, 이거는 지금 홀짝 하면 그건데, 아닌데, 뭐지? 홀수계. 그러니까 3개 더하면 홀수 더하면 홀수야. 곱할 때도 마찬가지인가? 어쨌든 홀수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워. 짝수보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알겠죠? 왜냐면 홀수가, 짝수는 곱하면 그냥 무조건 짝수였고, 그러니까 홀수를 생각해 주는 거고, 홀수가 어떻게 되느냐, 짝수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홀수 더하기 홀수를 해야지 짝수잖아. 그러니까 홀수가 홀수계면 홀수가 돼. 홀 짝짝 하면 홀수 되잖아. 그죠? 1, 2 더하면 홀수잖아. 홀수가 홀수계 있으면 홀수야. 더했을 때. 홀수가 홀수계 있으면 홀수가 된다. 요거를 일단 커다란 명제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홀수가 홀수가 있으면 홀수야.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일단 뒤에 갈 때 또 풀 건데. 어쨌든 저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기 해보면 짝짝짝 하면 333 27이고요. 홀 짝도 결국은 333이지. 여기도 27, 여기도 27. 27이 4번. 47에 28, 248, 108. 네. 그래서 요 경우수 세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다. 합의 법칙.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꼭지점 택해서 삼각형 만들 때, 요 정육면체에서 삼각형 찾는 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여기서 요렇게 생긴 정삼각형,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정삼각형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A 꼭지점에서 바라보는 요 변. D에서도 요렇게 하면서 하나 만들 수 있죠. C에서도 요렇게 하면서 하나 만들 수 있고, B에서도 요렇게 하면서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각 꼭지점마다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래 꼭지점에서도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총 8개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뭐 있냐 이런 거 옛날에 초등학교 막 그런 영재수학 이런 거에서 많이 하는 패턴이긴 한데 넘어가고요. 장미꽃 카네이션 백합이 있대. 친구야, 장미꽃 카네이션 백합이 있대. 이 중에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꽃병 B에 꽂을 9송이를 선택하는 경우를 구해보자 라는 거야.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여기 이 단서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 백합꽃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나도 잘 모르는데 방 안에 백합꽃을 가득 집어넣고 딱 들어가 누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어.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백합꽃이 가득한 방 안에 들어가서 자면 죽는데. 그래서 막 아프지 않고 죽는 법 이런 거에 나오는, 근데 실제인지는 모르겠고, 나 어렸을 때 이런 게 막 유행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어? 고통스럽지 않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이제 살고만 싶었어?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어쨌든요. 해볼게요. 그럼 A 꽃병에다가 내가 장미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지. A 꽃병에 장미 한 송이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즉 카네이션 6개와 백합 8송이 중에서 9송이를 B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9송이를 B에다가. 그러면 카네이션 6개 다 집어넣고 백합 몇 개 있으면 돼? 3개 있으면 되죠. 9송이 만들 때. 그럼 5, 4, 1, 8까지 가능하겠네. 그죠? 맞죠? 1, 8.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6부터 1까지 6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장미를 집어넣었을 때. A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이제 카네이션을 집어넣을 수 있어. 카네이션.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냐면 장미 8송이, 백합 8송이가 있고 8, 1부터 1, 8까지 넣을 수 있죠. 9송이를 만들어 넣으면 되니까. 얘네 둘로. 얘를 제외한 나머지로. 여기는 8가지 경우가 있어. 마지막에 다시 백합을 집어넣을 거고요. A한테. 그럼 나한테 카네이션, 장미가 8개 있죠. 장미 8개랑 카네이션 6개가 있어.
그럼 이것도 어차피 6, 3부터 1, 8까지 가능한 거잖아. 그죠? 요거랑 똑같잖아. 카네이션, 백합이나 카네이션, 장미나 똑같잖아. 개수는 똑같아. 여기도 6가지. 다 더하면 20가지가 정답이에요. 20가지. 그죠? 이걸 하면 이거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더해주고 이것도 다시 더해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합의 법칙. 이렇게 찾는 거 중요하고요. 네.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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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네, 1부터 9까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A, B의 값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죠. 근데 이건 조금 특이한데 A 더하기 B 더하기 A, B잖아. 그러면 앞에 A랑 B를 뭘 뽑느냐에 따라 A, B가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결정돼 버리는 거지. 이걸 새로 뽑는 게 아니고 얘네 둘에 따라 얘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A 뽑고 B 뽑는 거에 따라서 요 자리는 그게 뭐 결정된다는 거야. 이게 홀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다 홀수를 뽑았어. 홀수. 여기도 홀수를 뽑았어. 그냥 홀수부터 생각해보자고 했잖아. 그러면 홀수랑 홀수를 뭐 하는 거냐? 여기 곱하는 거지. 곱하는 거. 홀수랑 홀수랑 곱하면 뭐야? 홀수야. 홀수.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홀수지. 이거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홀수를 뽑고 뭘 뽑을 수 있냐면 짝수를 뽑을 수 있죠. 홀수랑 짝수랑 곱해. 1 곱하기 2는 2잖아. 그럼 이거 짝수가 돼. 그런데 짝수 홀수를 더하면 뭐가 돼? 홀수가 돼. 뭐라 그러냐면 홀수로 홀수게 더하면 3번 중에 홀수가 한 번만 꼈어. 홀수로 홀수게 더하면 홀수가 된다 했지. 마지막인가요? 짝수, 홀수, 짝수. 이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순서만 바뀐 게 하나 있을 거고 마지막은 짝수 하면 짝수죠. 짝수를 더하면 짝수잖아. 그건 없는 거야. 그치? 요렇게 3가지를 구해줘도 되겠고 반대로 전체에서 짝수인 걸 빼줘도 됩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더 쉬울 수 있어. 근데 이거 그게 구해볼게요. 1부터 9까지 1, 2, 3, 4, 5, 6, 7, 8, 9 중에 홀수는 몇 개 있어? 5개 있어. 5개. 근데 임의로 한 장씩 2장을 뽑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앞에서 하나 뽑고 나면 홀수 남은 거는 4개밖에 없죠. 그죠? 임의로 한 장씩 2번을 뽑는 거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복원 추출은 1부터 9까지 세팅이 그대로 계속 뽑을 때마다 1부터 9가 계속 있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해. 얘는 비복원 추출이야. 1부터 9가 있어서 하나 뽑고 나면 원래 모양이 아니잖아. 복원되지 않았잖아. 거기서 다시 뽑는 걸 비복원 추출. 여기 4개가 되는 거야. 여기는 개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얘네들에 의해서 얘는 그냥 결정되는 거잖아. 얘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20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홀수 5개 있었고 짝수는 4개 있었어요. 여기도 20가지 있고요. 여기도 20가지 있겠죠. 다 더하면 60가지 정답이 돼요. 네. 어느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 1교시에는 강좌가 2개 있대. 뭐 할까? 1교시에 뭐 할래? 뭐 배우고 싶어? 요새 배우고 싶은 거 있어? 1교시? 없어? 1교시 막 코딩 이런 거. 딴 얘기인데 어저께 어떤 분 만나서 얘기했는데 스위스 우영우 뭐 이런 건데 들려? 스위스 애들은 중학교 때 진로 공부한대. 진로에 대해서 이런 검사랑 이런 거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 간대. 나머지는 취직한대. 취직.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직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직업 학교 선택해서 대부분의 애들은 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한대. 회사에 가서. 그리고 대학은 스위스 뭐가 유명한지 알아 혹시? 대학교? 공과대학이랑 신학대가 유명하거든. 그리고 약간 컬리지 같은 걸로 그런 요리하거나 혹은 호텔 경영 관련된 게 유명해. 스위스가. 근데 이것도 조금 얘네랑은 또 다른. 그러니까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만 대학을 간대. 나머지 애들은 다 취직한대. 고등학교 때. 너네한테 취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취직하고 5년을 일한대. 거의 대부분이 5년 정도를 그냥 이렇게 거의 스트레이트로 일하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하는 거니까 17, 18, 19, 20, 21까지 일하는 거야. 5년. 그리고 나서 1년을 쉬게 해준대. 1년이 그냥 그런 휴가 같은 거래. 그래서 요 1년 동안 해외 나가서 막 여행도 하고 뭐 자기가 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고 이렇게 한대. 어떨 것 같아? 예담이 그럼 어디 회사 취직할 거야? 그림 그리는 회사? 디자인 회사? 그건 아니야? 왜? 어쨌든 뭔가 대단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코딩, 막 디자인 이런 거 할까? 2교시에는 강좌가 3개 있대. 국영수 합시다. 국영수. 3교시에는 강좌가 몇 개 있어? 4개의 강좌가 있대. 4개. 필라테스, 골프. 요즘에 또 골프에서 사람들이 테니스로 엄청 많이 이동했다던데. 테니스, 수영 이렇게 할까? 근데 서로 다른 9개의 강좌에서 2개의 강좌를 수강할 거야. 2개의 강좌를. 근데 이 단이라는 말이 없어도 당연한 거 아니야? 한 교시에는 1개의 강좌만 수강할 수 있는 게? 그치, 막 헤르미온느야. 막 코딩 들었어. 시간 돌려. 그래서 다시 막 디자인 들어. 이렇게 못 하잖아. 막 필라테스 했어. 시간 돌려.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들어.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시를 선택할지를 일단 선택해야 돼. 어느 교시에 수업을 들을지. 그럼 내가 어느 교시에 들을 수 있냐면 1, 2교시를 들을 수 있고, 예를 들어 1, 3교시 혹은 2, 3교시를 들을 수 있죠. 요 3가지를 할 수 있어. 2가지를 선택할 때 교시 2가지를 일단 선택한다는 거야.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야. 교시 2가지를. 그럼 1교시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2교시엔 3가지. 다시 1교시엔 2가지, 3교시엔 4가지, 2교시엔 3가지, 3교시엔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곱해서 더한 게 총 경우의 수가 됩니다. 6, 8, 12인가요? 20, 26까지. 26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거. 내가 2가지 강좌만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고배법칙 항해 개수는 어렵지 않고요. 항해 개수를 구할 때 항해 부호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자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돼. 문자 3개가 다르고 3개가 다르잖아? 그럼 A가 만들 수 있는 건 항해 개수 하나, 둘, 3개고 B도 3개고 C도 3개잖아. 그치?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3, 3은 9고요.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몇 개의 항이 생기죠? 3개 생기죠. A제곱, 2AB, B제곱.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고요. 왜냐면 여기 문자랑 여기 문자 다르기 때문에 여기 문자 다르니까 여기는 더하기예요. 곱하기로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도 3 곱하기 2. 왜냐면 이쪽에 있는 항들이랑 이쪽에 있는 항들이 더해서 없어지는 게 없잖아. 그치? 더하기로 하고. 답은 12개. 항의 개수는 그냥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요. 네,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와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보자 그랬는데, 그러면 A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A가 무조건 선택되는 거지. 그럼 A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럼 B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A만 우리가 생각할 거니까. 그럼 얘가 요 뒤에 있는 애들이랑 얘는 3 곱하기 4잖아.
그냥 A랑 걔네들이랑 하나씩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빼고 3 곱하기 4, 12가지가 A를 무조건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X를 포함하지 않을 거면 X를 그냥 지우면 되겠지. X를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X를 지워.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X가 없는 애들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럼 2, 3은 6, 6, 3, 18. 3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0가지. 예, 약수의 개수, 여러분,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외워 놓으시면 좋아요. 이 방법을. 일단 첫 번째 108. 2로 소인수 분해합니다. 2, 54. 2, 27. 3, 3, 3, 3. 이렇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돼. 이렇게 써주시고요. 지수에 1씩 더합니다. 지수에 1씩 더해요. 2 더하기 1, 3 더하기 1. 그러면 3 곱하기 4. 이게 12개가 얘의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미 중학교 때 해봤을 거고요. 한 번 더. 108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소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똑같아. 근데 여기서 2의 2제곱까지 있고 얘는 2의 3제곱까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2의 빵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빵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지수를 0, 1, 2, 0, 1, 2, 3. 왜냐면 여기가 3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2까지 있고 0, 1, 2, 0, 1, 2, 3까지 더한 거를 곱해주시면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1인데 얘도 1이잖아. 빵제곱은 1이거든요. 1이거든요. 1이랑 얘랑 곱해진 거, 2랑 3 하나 있는 거, 3 2개 있는 거, 3 3개 있는 거 이렇게 곱해져서 다 더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2 더하기 4고요. 그러면 7인가요?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이죠. 30, 40이네. 둘이 곱하면 280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수의 총합 계산하는 방법이랑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다. 세 번째, 6의 n제곱이 약수의 개수가 16개래. 6은 뭐 곱하기 뭐죠?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소인수 분해했을 때 여기다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라고 했고 그러면 자연수 n 구하는 거니까 n은 3이었겠죠. 3 더하기 1의 제곱이 16이니까 3. 발전. 30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A, 5의 배수의 개수를 B라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보자.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아까 소인수분해 이렇게 니은자로 했잖아. 그리고 옛날에 막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했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300이 뭐 곱하기 뭐지를 고민하는 거야. 3 곱하기 100일 수도 있는데 30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면 30은 6 곱하기 5고 10은 2 곱하기 5잖아. 너무 말로만 하고 있나? 30 곱하기 10이야?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야. 6 곱하기 5니까.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5야. 10은 2 곱하기 5야.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야. 요렇게 하시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여기서 요렇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의 총 약수의 개수는 해보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3이고요. 18개네. 총 개수가 18개야. 총 개수를 구한 이유는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런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거든. 짝수의 개수. 그럼 여기 봐봐. 요거 지울게. 요거 곱한 거 중에 약수가 짝수 모양이려면 누가 들어가 있어야 짝수 모양이지? 여기서 2가 들어가 있어야 돼. 2가. 그러면 전체에서 3, 5로만 되어 있는 애들을 빼버리면 2는 무조건 갖고 있겠지. 3, 5로만 되어 있는 애들을 빼버리면 2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 5로만 되어 있는 약수의 개수는 다시 2 곱하기 3, 6개가 3, 5로 되어 있는 약수의 개수입니다.
얘한테서 1 더하기 1하고 여기다 1 더하기 1. 6개가. 그 다음 12개예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재. 5의 배수가 되려면 이거 짝수의 개수, 2의 배수랑 똑같은 말이지. 5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5를. 그러면 전체에서 이 5가 없이 2, 3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약수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2죠. 더하기 1이니까 3이 6을 또 빼. 12개. 둘이 더하면 24개가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길찾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왜냐하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산의 네 지점인 주차장, 약수터, 산장, 정상 연결하는 등산로가 있는데 주차장을 출발하여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간대. 여기서 정상까지 가는 방법을 구해보자. 그럼 내가 주차장을 선택해서 윗길, 주차장, 약수터, 정상까지 가는 1번 루트를 선택하면 2번 주차장, 산장, 정상이라는 루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길로 가면 1번으로 가는 순간 이 산장을 못 가는 거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 따로따로 생각해주고 얘를 선택하는데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얘네들은 더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것은 연달아,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의 수는 곱해줘야 된다. 2가지 길이 있었고요. 여기 4가지 길이 있어서 여기를 가는 방법은 8가지. 주차장에서 산장까지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는 6가지. 둘이 더하면 14가지가 되는 거죠.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동시에 나오는 문제여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시험에. 두 번째 확인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A, B, C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데요. 이 도로를 이용하여 A 지역에서 D 지역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한 번 지나간 지역은 다시 지날 수 없대요 라는 거야. 그러면 제일 쉽게 가는 방법, 첫 번째 루트는 A, B, D로 가는 루트가 있겠죠. 두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C를 거쳤다가 D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A, C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번째는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방법. 이렇게 4가지 루트가 있겠죠. A에서 B로 가는 루트는 2가지고 B에서 D로 가는 루트 3가지, 6가지 있을 거고요. A, B 2가지, B, C 몇 가지냐? 2가지, C 2가지, 8가지 있겠고, A, C 3가지, 2가지, 3가지, 2, 3은 6, 3, 18, A, C 3가지, 2가지, 6 이렇게 되는 거네요. 14, 20, 38, 38가지가 답입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 77가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를 연결한 도로망이 있는데 승기와 송이가 A 지점에서 CD 지점을 각각 통과하여 B 지점으로 가는 길잡이 수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윗길로 승기가 가고 아랫길로 송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승기가 가는 윗길의 방법의 수는 3 곱하기 2고 송이가 가는 아랫길의 방법의 수는 2 곱하기 3이죠. 여기서 고민은 이거야. 얘네들을 더할 것인가 얘네들을 곱할 것인가가 고민이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더할 것 같아 곱할 것 같아? 응? 곱할 것 같아? 승기가 이쪽 길을 갈 때 송이도 이쪽 길을 가고 있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걸 곱해. 그럼 여기서 더하기는 뭐가 있냐면
승기랑 송이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승기랑 송이가 자리를 바꾸고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것도 얘네들이 동시에 가고 있으니까 곱해주고 요 두 개를 뭐 해주냐면 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 6에 36 둘이 더해서 72가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가 요게 되게 중요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가. 승기가 윗길을 가는 동안 송이도 아랫길을 가고 있잖아.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곱해준다 라는 거예요. 예, 좀만 쉬었다가 부정방정식 해봅시다. 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A, B, C의 순서상 찾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잘 나오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네, 양의 정수라고 하는 건 자연수죠, 자연수. 자연수 범위에서 A, B, C를 찾아주면 되고 이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찾기보다는 상수, 그러니까 개수가 가장 큰 거부터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숫자가 빨리빨리 줄어들어서. 그래서 2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13에서 B가 1일 때부터 고민해 보는 거야. B가 1일 때부터. B에다 1을 넣으면 2A 더하기 C가 10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도 또 누구부터 고민하냐면 A부터 고민하는 거야. 왜냐면 A의 개수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1부터 넣을 수 있죠. 1 넣으면 8 올 거고 2 넣으면 6 올 거고 쭉쭉쭉 와서 어디까지 넣을 수 있냐면 4 넣을 수 있죠. 2, 4, 8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5를 넣는다고 생각해봐. 2, 5, 10이고 말은 되지만 C가 0이 돼야 되는데 0은 양의 정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5는 할 수 없다. 땡땡땡 여기 그냥 3, 4 넣었으면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B가 2면요. 2A 더하기 C가 7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넣을 수 있어. 1 넣으면 1은 2니까 5 오고 어디까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3 넣으면 2 넣으면 그냥 합시다. 2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2, 3은 6이고 1 이렇게 오는 거잖아. 더 이상 못하죠. 0, 그 다음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3가지 있고 B가 3이면 2A 더하기 C가 4가 되고요. A가 1, 1, 2가 있고 2 넣으면 0 되니까 말이 안 돼. 끝이네. 하나, 둘, 셋, 8가지 8개가 A, B, C의 개수가 됩니다. 되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유형인데 두 번째 문제는 잘 보세요. 의미 아닌 정수 X, Y, Z에 대해서 X, Y, Z를 구해보자라고 했고 여기서도 시작은 X부터 시작하겠죠. X가 1일 때 이렇게 시작하겠죠. 2Y 더하기 3Z가 18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0도 포함한다는 거야. 그럼 X가 얼마일 때도 생각해야 돼? 사실 0일 때도 생각해야 되는 거네. 그죠? 0일 때 2Y 더하기 3Z가 18 요걸 생각해 줘야 돼. 그럼 여기도 Z부터 생각할 거잖아. 근데 Z가 얼마일 때부터 생각하냐면 얘도 0일 때부터 생각해 줘요. Z 0 넣으면 Y가 9 이렇게 되네. 1 넣을 때 생각해봐. 3일은 3이고 넘어가면 15잖아. 그럼 Y가 뭐 해야 돼? 2분의 15 와야 되지. 그거는 정수가 아니잖아. 유리수잖아. 그러니까 1일 때는 안 돼. 2일 때 가능합니다. 2, 3은 6이고 6이면 얼마죠? 12인가? 여기 6 와야 되나? 4일 때 될 거고 3일 때는 또 같은 이유로 안 돼요. 3 넣으면 홀수 되니까 안 된다. 4 되고 5 안 되고 6, 6, 3, 18이니까 0, 6, 0 되네. 그럼 여기 3 차이 나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 4개 있네. 4개. X가 1일 때 2Y 더하기 3Z는요 13이고요. 그럼 Z에 0 넣으면 Y가 2분의 13 안 되니까 1부터 가능해요. 여기 1부터 이렇게 1 넣으면 10이니까 5고요. 2 안 되죠? 3 넣으면 3, 3은 9니까 4니까 2고요. 4 넣으면 4, 3, 12인데 여기가 또 2분의 나가니까 안 돼. 없어. 끝이야. 2가지. X가 2일 때 2Y 더하기 3Z는
5 빼는 건가? 예, 그냥 18이 아니라 8이죠, 8. 8이고, 그럼 얘랑 똑같은 거네요. 여기 짝수일 때. 0 돼요, 0. 0 넣으면 4 되고요. 1은 안 되고, 2 넣으면 2, 3은 6이니까 1 돼요. 2, 1. 여기 두 가지. x가 3일 때, 2y 더하기 3z는 3이고요. 그러면 1, 0 되죠. 1, 0 이렇게 되겠죠. 0인,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쓴 거니까. 네, 1, 0이 되겠죠. 한 가지. 총 9가지가 되겠네요. 9가지. 왜냐면 더 빼면 음수 되잖아. 그지? 4일 때는 음수로 가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요거 경우의 수 되게 꼼꼼하게 잘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꼼꼼하게 잘 찾아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발전 문제. 1,000원, 5,000원, 만원 세 종류 지폐가 있는데 이 지폐들을 적어도 각각 한 장씩 사용하여 34,000원짜리 이어폰을 사려고 한대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카드 계산하면 안 되나? 1,000원짜리가 X개, 5,000원짜리가 Y개, 만원짜리가 Z개 있고 34,000원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1,000, 1,000, 1,000 공 3개씩 지우고 나면 X 더하기 5Y 더하기 10Z가 34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여기서 적어도 한 장씩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X, Y, Z는 1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부터. 그럼 Z가 1일 때부터 생각할 수 있고 Z가 1이면 X 더하기 5Y가 24고요. Y가 1이면 되죠? 24가 맞나요? 여기가 X 더하기 5Y가 24 되는 게 맞죠? 네. 1이면 뭐 열 몇 개 내겠죠? 2면 되고 3 되고 4까지 되겠죠? 4, 5, 4이면 여기 4장 되겠죠? 뭐 여기 9장 되고 뭐 되겠죠? 뭐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Z가 2일 때 X 더하기 5Y가 2면 14고요. 그러면 다시 1 되고요. 2 되고요. 3은 돼요? 안 돼요? 3, 5, 15니까 말이 안 되죠. 음수 돼야 되니까 안 되고. Z가 3이면 X 더하기 5Y가 4죠, 4. 그죠? 3이면 4고. 그러면 1 내야 되는데 1 안 되잖아. 그지?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다네. 6개가, 5개가 다네요. 5개. 5가지. 맞아요? 아니요? 뭐 잘못했지? 아니. 6개가 답이죠, 6개. 여기가 3개가 아니라 4개지, 4개. 6개가 답이죠. 네.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 10개를 A, B, C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A가 공을 3개만 받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여기서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이라는 말이 다 확률과 통계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건 공이 다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야. 근데 공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럼 서로 구별이 되는 공이 있잖아.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이랑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헷갈려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교과과정으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어쨌든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 10개를 A, B, C 세 사람한테 나눠주니까 그냥 100원짜리를 그냥 다 나눠준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은 걸 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A가 받는 공의 개수를 A개, B가 받는 공의 개수를 B개, C가 받는 걸 C개라고 했을 때 총 다 더해서 10개의 공을 받는 거죠. 근데 A가 몇 개를 받을 거래? 3개의 공을 받았대. A는 3개만 받을 거래. A가 그럼 3일 때 그럼 B 더하기 C가 10이니까 근데 여기서 공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된대잖아. 그죠? 한 개도 못 받아도 된대? 그러면 B가 10개 다 가져가고 C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10개 아니구나. 7개로 바뀌겠죠. B 더하기 C가 7. 7, 0부터 어디까지 있어? 0, 7까지 있겠죠. 이렇게. 총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 응? 8가지 있는 거죠. 0부터 7까지니까 8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예,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수 요것도 잘 봐주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새 요 돈 문제가 요새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왜냐면
이 1,000원, 500원짜리나 50원짜리에 무슨 그림 그려져 있어? 50원짜리에. 알아? 모르지. 100원짜리는 뭐 그려져 있어? 100원짜리는? 동빈이 알아? 이순신. 500원짜리에? 학학. 그러면 50원짜리에? 그건 C원짜리. 다보탑. 50원짜리 쌀이 있어, 쌀. 벼가 있어, 벼가 이렇게. 그니까 안 쓰니까 문제로 내기가 좀 그러는 거야, 학생들한테. 어차피 다 카드 계산하는데. 요새 애플페이 세상에 지금 무슨, 그러지 않아? 시대에 뒤틀어진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그런데요. 집을 방법은 이런 거야. 내가 50원짜리가 3개 있잖아. 그러면 50원짜리 3개로 내가 낼 수 있는 건 일단 안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50원짜리가 3개 있지만 안 내는 거. 빵원, 50원, 100원, 150원을 낼 수 있어. 그래서 50원짜리 동전 3개로는 내가 4가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약수의 개수 하는 거랑 똑같아. 내가 3의 제곱을 갖고 있었지만 3의 제곱 중에 1개도 안 쓰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를 더해주는 거거든. 3의 여기서 하나 더해주는 게 3의 제곱을 갖고 있지만 3의 제곱 안 쓰고 1만 쓰거나 3 쓰거나 3제곱을 쓰는 경우 3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1 더해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3개를 갖고 있지만 4가지 경우가 있고 2개를 갖고 있지만 3가지 경우가 있고 4개 갖고 있지만 5가지 경우가 있고 이걸 돈 낼 때 쓸 거니까 곱해준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했지. 근데 여기서 내가 3개 있지만 4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안 내는 경우, 얘도 안 내는 경우, 얘도 안 내는 경우, 빵원, 빵원, 빵원이 있잖아. 이거 3번 다 빵원, 빵원, 빵원을 고르는 경우는 한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빼기 1 이렇게. 뭐 한 가지 빼주는 거야. 0원 내는 경우. 그러면 20에서 60에서 1 빼니까 59 가지고요. 집을 방법의 수는 59가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0원짜리가 3개 있어요. 이렇게. 근데 100원짜리는 2개밖에 없거든. 500원짜리가 4개 있고. 옛날 5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진짜 행복할 때가 있었는데 500원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 이때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되냐면 아랫자리 단위로 윗자리 돈을 계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100원짜리 2개로는 500원을 계산할 수 없죠. 그런데 50원짜리 3개로는 100원을 계산할 수 있잖아. 100원. 왜냐면 50원짜리 2개를 내는 행동과 100원 하나를 내는 것은 결국 내가 낸 금액은 100원이잖아. 그럼 이거나 방법으로는 다른 건데 금액으로는 똑같은 거잖아.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50원짜리로 100원을 낼 수 있으면 100원짜리를 50원으로 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50원짜리 2개로 냈다고 생각해. 이 100원도 50원짜리 2개로 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100원짜리는 없고 50원짜리만 7개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땐. 알겠죠? 왜냐면 아래 단위로 윗 단위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원짜리 7개로 낼 수 있는 건 8가지고요. 500원짜리로는 체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빼줘요. 빵원 내는 거, 빵원. 빵원 없다 했으니까 39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 단위로 윗 단위를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변형 문제도 막간으로 빠르게 한번 해보면요. 1,000원짜리 2개가 있고요. 5,000원짜리 3개가 있고요. 만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근데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요. 만원짜리 한 장을 5,000원짜리 2장으로 내버릴 수 있잖아. 근데 1,000원짜리로는 5,000원 못 계산하니까 나는 5,0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5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만원짜리를 5,000원, 5,000원으로 쪼개는 거야. 그럼 5장 있어? 3 곱하기 6에서 1을 빼주면 돼요. 17가지가 정답이죠. 아랫 단위로 윗 단위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돼. 3장에서 만원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아랫 단위로 생각해 주면 돼. 5,000원짜리 2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거고요. 그냥 크게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 1,000원짜리 5개, 5,000원짜리 3개, 만원짜리 2장,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거드럼없이 날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방법은 6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1 빼면 되고요. 1,000원짜리가 이미 5장 있네. 그럼 5,000원 낼 수 있네. 근데 5,000원짜리도 몇 장 있어? 3장 있지. 그럼 만원도 낼 수 있지. 그러면 만원이 5,000원으로 바뀌는데 5,000원도 다시 뭘로 바뀌어? 1,000원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나 얼마 있어? 5,000원 있고 3호 1,500, 15,000원 있고 10,000원짜리 2장 있어. 그럼 얼마 있어? 4만 원 있는 거네. 4만 원. 그러면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40개 있는 거야. 그럼 41에서 하나 빼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40가지가 있고요. 64, 24에서 3 곱하니까 2, 3은 6, 22, 72에서 하나 빼니까 71. 그럼 111가지가 있는 거네. 맞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랫 단위로 윗 단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계속 아랫 단위로 내려가는 거야. 계속. 알겠죠? 색칠하는 방법의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볼 거고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와플 특강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요거 확인 문제만 하고 4개의 영역을 4가지 색깔로 칠하려고 한대요. 중학교 때도 해봤겠죠. A한테 4가지 칠하죠. B한테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냐면 3가지 칠할 수 있죠. C 입장에서는 A랑 B랑 다른 걸 칠해야 되니까 2가지고요. D 입장에서도 C랑 B랑 다른 거니까 2가지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 곱하기 4, 48가지가 얘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네, 4, 3, 2,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많이 풀어볼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발전도 그냥 넘어갈게요. 기억하시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교란순열, 완전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4사람이 있어. 4사람 A, B, C, D가 있다고 할게.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 1, 2, 3, 4번 의자에 앉았어. 1, 2, 3, 4 의자에 앉아있어. 영화관에 갔다고 치자. 1, 2, 3, 4번 의자에 앉아있는데 일어났어. 다 일어나! 해갖고 일어났어. 근데 이제 A는 너는 원래 앉았던 1번에는 앉지 마. 나머지 자리에 앉아. B는 2번 자리에 앉지 마. 나머지 자리에 앉아. C는 3번 자리에 앉지 마. 나머지 자리에 앉아. 4는 너 자리에 앉지 마. 나머지 자리에 앉아. 라고 하는 상황인 거야. 이 교란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A, B 두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에 모자가 날려갔어. 이때 아무 모자나 잡아서 다시 쓸 경우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A는 B 모자, B는 A 모자 쓸 때. A, B, C 세 사람이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게 되는 경우는 BCA 더하나 CAB인 경우니까 2가지 경우밖에 없어. 근데 이게 4사람이 되면 몇 가지가 될 거냐는 거야. 혹은 5사람이 되면 몇 가지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게 교란순열의 의도고요. 교란순열은 여기서 크게 여러분한테 5사람 이상을 물어보진 않거든요. 이 5사람도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몇 문제 안 돼. 그러니까 5사람도 사실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기억하시는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명일 때는 어차피 남의 거를 가질 게 아니니까 한 명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2명일 때부터 고민되고 2명일 때는 1가지가 있고 3명일 때는 2가지가 있고 4명일 때는 9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명일 때는 4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9, 4, 4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되고 여기 6명일 때 265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이 더하고 얘를 곱하면 얘가 나와. 얘네 둘이 곱하고 얘를 곱하면 얘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패턴은 얘네 둘이 더하고 얘를 곱하면 여기 6번째가 나오겠죠. 근데 요거를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요 패턴이나 지금 요 말을 의도하진 않고 요걸 찾으라고 나오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야. 4명일 때 9가지 요걸 찾으라고. 요 수영도 그려서 찾거든요. 요 뒤에 보시면 수영도 그려서 찾는 거 나오는데 요거 하라는 게 여러분한테 하는 거의 다예요. 그냥 4명일 때 9가지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4명일 때 9가지, 5명일 때 44가지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1, 2, 9, 4, 4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4명의 학생이 자신의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어 놓고 다시 한 권을 임의로 선택하기로 했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란순열 문제인 거죠. 4명의 교란순열, 4명의 완전순열, 그러니까 9가지 이렇게 쓰면 그냥 돼요. 외워서 쓰시면 돼요. 이거 이상으로 물어보는 거 없어요. 확인 유저의 2번째도 마찬가지죠. F에서 F로의 함수가 있어. A가 1, 2, 3, 4인데 1, 2, 3, 4로 가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X가 다르면 Y값도 다를 건데 X는 FX랑 다르대. 1 넣었을 때 F1이 아닐 거래. 2 넣었을 때 F2이 아니고 1은 1로 안 가고 2는 2로 안 가고 3은 3으로 안 가고 4는 4로 안 가는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야. 가족권.
1이 갈 수 있는 것은 1 제외하고 나머지고 2도 2 제외하고 나머지 3 제외하고 나머지 4 제외하고 나머지라고 하면 이거 막 쏘는 게 아니고 교란순열이라는 걸 파악하시고 4개니까 9가지가 있겠구나 라고 그냥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외워서 쓰는 겁니다. 외워서. 요 유형 자체는. 발전 문제 보시면 1, 2, 3, 4를 나열할 때 i번째 숫자를 그러니까 A1이 1이고 A2가 2고 A3가 3이고 A4가 4라는 뜻이야. 그러면 0이 아니래. 이거 곱해진 수가 0이 아니래. 그럼 여기 A1에 1 들어오면 무조건 0이잖아. 2가 여기에 2가 들어. 다른 애들이 다 다른 거 하고 2가 와도 0이잖아. 3에 3이 오면 안 되잖아. 이게 다 아니어야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1이 1자리, 2가 2자리, 3이 3자리, 4가 4자리. 내가 내 자리에 못 가. 교란순열이야. 4명이네. 9가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4명은 9가지. 1, 2, 3, 4, 5를 만족하는 것의 순서 쌓인 개수도 마찬가지죠. 이거 44가지겠죠. 1은 1로 안 가고 2는 2로 안 가고 5개일 땐 44가지다. 라는 거죠. 이거 말고 뭐 이상한 거 하나 풀었는데? 요거. K대학교 학생부 수시에서 5명이 있었어. 자기소개서를 한 대 모아놓고 면접을 본 후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가져갈 때 한 명만 자기 자기소개서를 가져갈 거야. 그러면 봐봐. A, B, C, D가 있었어. 이 중에 한 명만 자기 거를 진짜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 거 빼고. 그러면 이 5명 중에 자기 거 가져갈 한 명을 골라주는 거 5가지. 그리고 나서 A가 예를 들어 고정하는 거야.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A라고 고정하고 나면 요 4명이 자기 걸 안 가져가. 4명이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거 9가지. 그래서 4, 5, 9, 45가지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요 정도 나오면 조금 어려운 거야. 여기 앞에 하나가 뭐가 더 붙어 있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많이들 내요. 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이 9가지를 못 외우시면 9가지 다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을 시간이 없어. 수용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는 안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거 노가다 한 땀 한 땀 푸는 거고 일단 진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우의 수 했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요거 푸시는데 요거 경우의 수 요 프린트에서는 몇 번이냐면 24번인가? (26번) 순열 전까지 푸시면 돼요. 26번 요거 지금 드린 프린트는 순열 전까지 푸시고 얘도 순열 전까지 경우의 수니까 이거 몇 페이지였냐면 118까지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채점해 달라고 하세요. 알겠죠? 지불 방법, 지불 금액. 그리고 시간 남으면 그 전에 드렸던 기출문제 프린트 푸시면 되고요. 네, 보여줄게. 알겠죠? 기출문제 프린트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